정적분의 정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적분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물론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공식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 문제도 있지만 정의를 꼭 써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적분의 정의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적분의 정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어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결과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적분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이제 어떤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y는 equal fx라는 곡선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이 a에서부터 b까지였다고 보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주어진 함수 fx가 연속이라 가정할 텐데요. 사실상 꼭 연속이 아니라도 됩니다. 이 조건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해도 정의가 됩니다. 즉 연속이란 말 대신에 유기함수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유기함수가 연속을 뜻합니까? 하면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조건을 살짝 빼고 유기함수로 바꿔놓고 정의를 해도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유기함수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연속이라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다루기 쉽게 이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편의상 패관 AB 안에서 연속이라는 함수라 가정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 패 구간을 n등분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잘게 쪼개서 n등분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즉 b-a를 n등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b-a를 n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편의상 델타 x라 놓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델타 x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n등분 했으니까 각각의 위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서 표시해 보도록 하죠. x0, x1, x2 쭉 가서 맨 마지막을 xn 이와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xk번째 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는 xk-1번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x0를 왼쪽 끝점, x1을 오른쪽 끝점을 하는 이 구간을 첫 번째 소 구간이라 할 것이고 같은 논리로 x1을 왼쪽 끝점, x2를 오른쪽 끝점을 하는 이 두 번째 구간, 이 소구간을 제 두 번째 구간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대로 계속 한다면은 xk-1에서 xk로 가는 이 구간이 있겠죠. 이 구간은 우리가 k번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k번째 구간, 소 구간이에요. xk-1과 xk 요 소 구간의 길이가 요 작은 구간의 길이가 바로 델타 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등분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의 길이도 델타 x, 두 번째 구간의 길이도 델타 x, k번째 구간의 길이도 역시 델타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번째 소구간의 길이가 델타 x였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간 안에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임의의 점을 선택하는데요. 자, 편의상 이 구간 안에서 임의의 점이니까 사실 여기다 xk 그리고 여기다가 스타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xk 스타는 xk-1일 수도 있고 xk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나머지 모든 실수값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번째 소구간 xk-1과 xk 안에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임의의 점을 xk 스타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우리는 연속함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의 정의로부터 이 한 점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는데요. xk 스타에서의 함수값은 fxk 스타입니다. 이 한 점에서 함수값하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k번째 소 구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길이값 델타 x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편의상 fx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그림은 x축 위에 있잖아요. x축 위에 있으니까 fx가 양수가 됐네요. 물론
이 정적분을 정의할 때 fx가 반드시 양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려본 결과 fx가 양수니까 이 그림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xk 스타에서의 함수값은 쉽게 말해서 이 높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델타 x는 가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하학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fxk 스타 그리고 델타 x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했다는 얘기는 k번째 소구간에 이와 같은 작은 직사각형의 크기를 계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n번째 구간까지 이와 같은 값들을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부터 n번째 구간까지예요. 그래서 그림을 본다면 여기 어딘가에 x1 스타가 있겠죠. 그럼 그걸 높이라고 가로의 길이는 델타 x라는 이런 직사각형을 이런 것들을 매 구간마다 다 생각을 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n번째도 그런 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해서 전부 다 더할 생각입니다. 이런 직사각형들의 합을 다 더한다면 그럼 마치 어떤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냐면은 이 곡선 아랫부분과 x축과 x = a, x = b에서 둘러싼 영역의 넓이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고 모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대충 비슷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 극한을 취해 보겠습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값의 의미는 바로 정확하게 곡선 아랫부분과 x축과 x = a, x = b에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와도 같습니다. 단 fx가 양수였을 때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값을 형식적으로 다음같이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a부터 b까지 함수 fx dx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 이것을 주어진 함수 fx의 패관 AB 안에서의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배웠던 것은 부정적분이라 얘기를 했는데요.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에서 정적분이라 하고, 부정적분은 적분의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에서 부정적분이라 합니다. 부정적분은 이렇게 아래끝 위끝에 여기 시점과 종점에 해당되는 문자가 없잖아요. 그냥 인터널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이 난다면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의 뜻이에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는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에서 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적분에 관한 정의입니다. 오른쪽에 극한이 존재할 때 왼쪽의 값을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스타 대신에 그냥 편의상 책에서는 스타를 떼어내고 그냥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을 다 지칭할 수 있다면 그냥 첨자 없이 여기 위첨자 없이 그냥 xk 스타로 단순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이게 좀 더 일반화된 형태죠. 임의의 점을 선택해서 했으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이 무한합의 개념을 왼쪽에 이 기호를 써서 표시하고 이것을 정적분으로 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좌변의 이런 모양을 자주 접하게 될 텐데요. 이런 모양을 항상 오른쪽으로 바꿔서 풀어야 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꾸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왼쪽의 기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왼쪽의 정적분은 하나의 기호일 뿐입니다. 이 기호를 세분하기 위해서는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라 불려지는 아주 중요한 정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정리입니다.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입니다. 제1기본정리는 뒤에 있습니다. 함수 fx가 패권 AB 안에서 연속함수이고 소문자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대문자 fx라 한다면 부정적분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원래 이 적분을 계산하면 인테럴 fx가 있을 때 fx 플러스 c로 쓰잖아요. 여기서 하나를 이라고 얘기를 한 건 c를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c를 0으로 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찾아요. 대문자 fx를 한다면 보다시피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한 거 빼서 계산합니다. 증명 없이 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럴 a부터 b까지 fx dx에서 이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찾습니다.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게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가 fx였다면 c를 붙이지 말고 여기에서 a, 시점, b, 종점을 대입하고요. 이걸 계산한 방법은 종점을 대입한 값 x에다가 종점을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시점을 대입한 값을 빼면 됩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좌측의 정적분 기호는 원래 이 우변에 극한이 존재하면 좌변을 쓰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라 불려지는 이 정적분을 세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자 2x d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자, 2x는 어떤 함수를 미분한지를 잘 알고 있죠. 바로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 부정적분 단원을 배웠을 때 x의 n승꼴 적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보통 c를 쓰지만 정적분을 계산할 땐 c를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부정적분만 찾은 뒤에 0부터 1이에요. 종점 대입하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c점 대입하니까 이렇게 돼서 적분값이 1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sin x dx입니다. 자, 이것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플러스 코사인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해야 사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sin x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0부터 2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그 종점을 대입하죠.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제로, 시점 대입한 거 빼야 됩니다. 이거 빼는 거예요. 시점 대입하는 거 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제로 1 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의 x승 dx를 계산합니다.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0부터 1까지예요. 종점 대입하면 2의 1승 마이너스 0을 대입하면 2형승 1. 1을 반드시 써야 돼요. 자, 0을 대입하면 지수함수에서 0이 아닌 모든 이게 0이 아니었을 때 0이 아닌 모든 수형수에 1로 약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지수꼴은 0을 대입할 때도 값이 남아 있습니다. 비슷한 요령으로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코사인 제로도 1이에요. 그래서 2의 형승 1이고 코사인 제로 1인데요. 0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0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었습니다. 정적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